가족에 대한 소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휴먼 드라마를 뽑겠지만 가족이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1위 장르는 바로 히토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담이 다소 섞여있는 표현이지만 진짜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은 가족이란 틀이 흔들릴 때 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매체에서는 안 나오는 설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 아버지의 후처, 동거하는 형수 등등. 가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할 도리라든지 가족 간에 지켜야 될 선을 가장 열심히 묘사하는 것은 도리를 지키지 않고 선을 때려 부수고 싶어서 안달난 근친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숨겨야 하고 제약이 강한 관계일수록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니까. 그래서 보통 근친충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거나 형수같이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 따윈 가짜라며 성토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상업지를 리뷰할 순 없으니 우리는 가짜의 세계에서만 놀아보도록 합시다. 마츠모토 치요시의 로타레인, 직장 내 괴롭힘과 여자친구의 배신 등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해진 주인공 타마이. 안 그래도 믿고 있었던 아버지의 불륜으로 이혼한 어머니의 손에서 혼자 자란 타마이는 최근에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까지 이르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49제까지 함께 챙기던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NTR 당하는 모습을 봤으니 버스채로 어디 받고 죽으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군요. 엄마도 여자친구도 이제 직장도 없다. 어디 기댈 곳도 자립할 곳도 없는 30살인 타마이 앞에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녀가 전하는 말은 오지 말라는 한마디. 입술이 빨갛고 투명했다. 그리고 그게 야마구치 핫소의 첫 인상이었다. 다음날 타마이를 찾아온 사람들은 한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 천의 고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앞에 무슨 낯으로 뻔뻔하게 찾아온 건지. 핫소란다, 네 여동생이야. 어제 자신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사라진 아이가 자신의 의분 여동생이라니. 백화점에서 망고를 사왔단다. 핫스, 깎아오느라. 아버지에게는 살갑게 대하는 핫스오지만 타마이 하지메에게는 표동 눈빛을 발사하는 핫스오. 저 애는 아버지와 그쪽 사람하고 요시코가 데려온 아이라고 해야겠지. 나랑 만났을 때 요시코 뱃속에 저 아이가 있었거든. 아, 너무나도 비겁하다.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를 만들려고 이 정도로 노력한단 말인가? 데리러 왔단다 하지메. 우리 집으로 가지 않겠니? 함께 살자꾸나. 수험생이던 시절 나를 내다버린 아버지와 유부남이던 아버지를 꼬셔서 가져간 요시코란 여자, 그리고 그 요시코의 피를 물려받은 두 아이와 다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자고 하는 아버지. 머릿속에 핫소의 오지마 라는 말이 맴돌고 타마이 역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는 이제 와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작자에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쏘아붙이지만 마땅히 신세를 질 곳도 없어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한 타마이. 집에 가자 새엄마라고 해야 할지 가정 붕괴범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원수의 눈물의 도계자쇼를 한번 구경해주고 핫소에게서 본처의 자식이라고 잘난 척하지마. 우리는 아빠가 있어도 항상 눈치 보며 살았어. 소중한 가족이야. 당신은 증오스럽겠지만 이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나 14살인 중학교 2학년 핫소를 보며 30인 하지메가 계속 시선을 빼앗기는 곳은 가시에 찔린 동생이 손가락을 빨아내고 있는 그 빨갛고 투명한 입술. 이후로도 하지메는 핫소가 목욕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탈의 중인 상황에 때마침 우연처럼, 아니 지가 직접 다가가는 것 같을 정도로 동생과 몹시 묘한 긴장감을 풍기는데요. 과연 저 미칠 듯한 마성에서 타마이 하지메는 달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라 평하실진 모르겠지만 일단 설정만 봐서는 히토미보다 미친 것 같죠.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붓동생이란 소재함, 사실 조금만 섹슈얼해지면 곧잘 등장하고 난 소재지만 일단 주인공이 30살이고 그 대상이 14살이란 건 와우! 일본 나이로 30살이면 제 나이보다 많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15세의 빨갛고 투명한 입술에 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야,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화 속에서 하츠오는 좀 과할 정도로 어른스럽지만 실제로 치면 친구들이랑 바나나 차차 부르고 있을 나이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피가 섞이지 않은 동생이라는 설정도 죄책감을 덜기 위한 편의주의적 설정이 아니라 서로의 죄책감을 더 끌어올리는 역시너지로 작용합니다. 우린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하하가 아니라 핫소에게 하지메는 본처의 자식이라는 정당성을 갖춘 장남이 기어들어와서 열등감을 자극하는 상대고, 하지메에게 핫소는 아버지를 뺏어간 여자의 자식. 솔직히 하지메 입장에서 요시코는 그냥 가정붕괴 위도우 메이커 꽃뱀 그 자체죠. 근데 또 아버지가 홀딱 반해서 엄마도 버리고 쫓아간 여자의 딸에게 자기도 홀랑 넘어가는 것을 보며 핏줄은 못 속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증오가 있는 반면 서로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도 생깁니다. 일단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지메는 요시코를 약간 용서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진짜 나쁜 건 아빠라고 말이죠. 아니 손뼉도 쿵짝이 맞아야 치는 건데 원래 아버지란 것이 다 그런 거죠. 무책임하게 탓해도 좋은 그런 존재. 요시코를 용서하고 나니까 저 집안의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원래 이런 은탕하기 그지없는 소문은 온 동네방네에 퍼지기 마련이라서 하츠오는 태어나보니까 자기 집안이 누구나 수군덕거릴 만한 쓰레기 집안, 아들은 비교적 좀 덜
덜한 편이지만 딸은 용모도 수려하고 품행도 방정해도 엄마가 위도우메이커라는 소문이 동네방네에 퍼져 있으니 역시 꽃뱀 집안은 유전자가 달라 라며 뒷얘기나 듣는 삶을 살아가는 하츠오. 하츠오 입장에서도 하지메가 불쌍합니다. 30살 아저씨라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머니까지 잃게 된 고립된 하지메에게 왠지 모를 불쌍함을 느끼게 되죠. 게다가 하츠오 역시 애비충을 내심 탐탁찮게 여기고 있는데 비교적 멀쩡한 성인 남성이 하츠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멀쩡한 성인 남성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시도 때도 없이 시선 강간하긴 하지만 14살에 그걸 또 뭐 얼마나 구분할 줄 알겠습니까? 심지어 이 이후 요시코가 지병으로 사망해버리고 이 몽땅 유전자가 다른 가족 내에서 하츠오만이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전혀 연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츠오에게 유일한 비빌 언덕은 온 동네방네에서 꽃뱀으로 욕먹는 어머니 요시코 뿐이었던 거죠. 이렇게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 배가 되고 동정심은 곧 기특하다라는 애틋함이 되며 두 사람은 그들조차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작품의 지옥 같은 점은 모든 설정들이 욕망과 죄책감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겁니다. 가령 하츠오를 당신의 진짜 여동생이라고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감지한 요시코의 부탁은 어떨까요? 이 장면이 평범하게 자녀를 걱정한 엄마의 마음으로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요시코만 사라지면 그냥 이놈의 집구석은 아주 그냥 바로 요스가노소라 정주행이 상상되죠. 요시코의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하츠오, 그 하츠오를 점점 클로즈업하는 이 그림에선 진짜 작가의 잠옷 공포스러울 정도의 혼신이라고 해야 될지 집착이라고 해야 될지 어떠한 장인정신까지 엿보일 정도입니다. 너희는 양심이란 걸 성감내라고 부른다지? 라는 듯한 무브먼트로 일말의 미호도 없이 이 둘 사이의 죄스러운 관계성을 가감없이 묘사해버리고 둘 사이가 진전될수록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이릅니다. 16살 차이나는 의붓오빠에게 온몸을 베베 꼬매어 붙어있는 하츠오의 모습이 과연 어떤 소문이 날까요? 이미 집안 꼬라지 개판이라고 동네방네 아주 길 가던 개도 할 만큼 소문이 난 상태인데 여기서 마음 잡고 다시 버스기사로 일하기로 한 주인공의 직장에도 둘 사이의 사진이 전송되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애초에 나이가 나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우리야 둘 사이에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작품 속 세계관에서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으니 한 지붕 아래에서 굉장히 수상쩍은 분위기를 풍기는 14살 소녀와 30살 아저씨가 있다? 그리고 그게 동네 커뮤니티에서 다 수근수근거린다? 시민단체와 학부모회 그리고 심지어 경찰들까지 나서서 둘이 같이 있는 것을 전력으로 방해하려고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실성이 지독해서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 의제강간 시뮬레이터 만화는 왜 리뷰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삼진 에바로 기각될 나이 차이와 가족 내 관계라는 현실적인 장애물로 인해 모든 것이 파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저 곧 무너질 듯한 몸뚱이를 지탱하려고 안아주는 순간 내 남은 인생이 박살날 것 같더라도 쓰러질 듯한 하츠오를 안아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금단의 과실과도 같은 매력을 탐미주의적으로 그려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작품 내에서도 장미로 비유되죠. 건드리면 찔려 꽂히지만 너무 아름답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 작품이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까지 나오지 않고 키스 정도가 끝이고 꼴랑 그 키스 한 번 했다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서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안달복달인 작품이지만 그만큼이나 작가가 그린 저 입술에는 모든 것을 내던져도 좋을 것 같은 마성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둘 사이의 첫 키스가 정말 쫀득하게 묘사되죠. 이 작품에서 가족이란 소외의 공간입니다. 겉으로는 애비충이 가족이란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처음부터 비틀린 가족으로 시작한 이들 가정이란 소외 아니 소외를 넘어 차후에는 방해물로까지 작용하는 가정 속에서 이 모든 죄책감과 방해를 넘어서는 감정의 흔들림을 포착해내는 작품입니다. 몰입하면 인생 조직이 딱 좋고요. 매네라 되고 싶으시면 추천합니다. 지면이 좀 남으니까 가족 내에서 순간적으로 위기감 느껴지는 만화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 타가메 겐고로 작가의 아우의 남편. 성인 만화계에서 활동하는 뭉치면 모르고 흩어지는 않은 작가지만 이 작품은 그의 전매 특허인 하드게이 뽕빨 만화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작품인데요. 이혼 가정의 싱글파더로 살아가는 야이치의 집에 마이크 플래너건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대뜸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부터 해버리는 마이크. 이 자식 뭐야? 떨어져 호모!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야이치는 그래도 마이크에게 나름 착하게 말을 하는데요. 그 료우지와 굉장히 닮아서 야이치의 쌍둥이 동생인 료우지 그는 마이크와 연인관계였습니다. 동성혼을 하기 위해 캐나다로 건너간 료우지는 캐나다에서 마이크와 함께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마이크는 그를 마음속으로 끝끝내 떠나보내기 위해서 료우지의 장례 이후 료우지가 살아가던 동네에서 료우지의 추억이 담긴 곳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료우지의 유일한 가족 야이치의 집에 잠시 신세를 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다양한 오해나 정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깊지는 않고 보편적인 수준의 담론이 형성되는 작품인데요. 약간 정교육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현직 게이 작가가 그린 만화라 그런지 료우지와 마이크가 처음 만난 계기가 동성애자 어플을 통한 만남이었다든지 하는 미묘한 리얼함이 살아있어서 동성애자는 선하다 정도의 프로파간다 작품은 아니라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로타레인과 함께 소개드린 이유는 마이크와 야이치의 관계에서도 숨막히는 성적 긴장감이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약간은 정운교육 같은 작품이라서 실제로 그런 쪽으로 묘사가 되진 않지만 이성의 관계라고 생각해보세요. 나의 아내랑 똑같은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그 쌍둥이 언니가 하필이면 싱글맘이고 나는 아내를 잃어서 매일매일 아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인 상황에서 내가 그 아내의 쌍둥이 언니의 집에 한 지붕 아래에 누워서 보낸다고요? 오히려 마이크와 야이치가 동성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이 이성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마이크가 만나자마자 야이치를 껴안는 장면도, 마이크가 밤에 야이치와 료우지를 헷갈려서 갑자기 올라타는 장면도, 물론 료우지가 너무 그리워서 안고 울고 싶어 했던 거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중간중간 묘사되는 둘 사이가 이성이었다면 도저히 히토미가 아니고서야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묘사가 동성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역시 겐고로의 어떠한 집착이 느껴집니다. 작품에서 게이가 물러나던 건 편견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겐고로가 이 성적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밖엔 상상이 되지 않고요. 뻔뻔하게 엥? 마이크가 이성애자였으면 불편하게 안 느꼈을 거잖아?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남자의 모습에서 그런 걸 상상하다니 참네 라면서 진지 빼고 있지만, 그건 마치 로리콘들이 요츠바랑을 보면서 엥?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라는 느낌으로 보여서 좀 기만적이고요. 겐고로 이 미친 사람.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하스와 마이크의 입술을 떠올리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